출시되자마자 구매해서 어제 2번을 먹어보고요. 오늘 아침에도 한 포를 식사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우리 이제 과대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 될 거고요. 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단백질 시장의 성장 배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8년부터 18년까지는 그 단백질 시장이 그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형물이었고 2019년 되면서 하반기에 중장년층을 겨냥을 해서 영양보충용 단백질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죠.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 시기하고 겹치는 건데 그 시기에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2030 MZ세대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영양 보충용으로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죠. 이제 단백질 시장 1세대는 대용량 파우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파우더를 끼고 운동하고 그거 드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파우더뿐만이 아니라 이제 닭가슴살. TV에도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이 뭐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단백질 파우더는 물론이고요. 음료 형태의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 바, 요거트 이렇게 해서 이제 먹기 쉽고 휴대가 편한 그리고 맛도 좋은 다양한 제품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덤벨 경제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부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덤벨 경제는 뭐냐면 덤벨이라는 거 우리 아령 있죠. 운동할 때 쓰는 아령, 즉 이제 건강을 의미하는 덤벨과 경제의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개인들이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건강과 체력에 지출하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 건강기능식품, 스포츠웨어, 디지털 제품 등 그런 품목에 지출이 증가하면서 덤벨 경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운동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었죠. 자, 이제 덤벨 경제 단백질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덤벨 경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고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건강한 일생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새롭게 부각된 게 근감소증, 그러니까 근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사코페니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근감소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과 근력이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30대 되고 40대 되고 60대가 되면 현저하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근육이 손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찾아오고 결국 이 근감소증도 질병이라고 WHO에서는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근감소증에 의해서 근감소증이 걸리는 확률이 60세 이상 남성분들은 11.6%,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거의 40%에 가까운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감소증이 걸리면서 이제 증상을 보면 이게 근육의 손실이 심해지면서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 변동폭이 커지면서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육의 에너지 비축 능력이 감소되면서 비만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골감소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걸리면 문제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자, 근감소증이 걸리면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근육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이제 전체적인 신체는 근육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 하다못해 기도, 식도가 모두 근육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례가 많이 걸려요. 저도 요 근래에 나 이렇게 사례가 많이 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쫀쫀한 느낌이 들어서 잡아줘야 되는데, 기도식도마저도 근육이 떨어지니까 삼키기 어려워지고 어떤 분은 숨쉬기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넘어질까 두려워서 이제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약하면 기운이 없다 보니까 운동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결국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은 증가하고 비만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비만이 되신 분들은 근감소증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근육량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게 막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없다 보니까 움직이긴 더 힘들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일상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큰 위험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운동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걷기, 뛰기 이런 운동 위주로 해요. 결국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운동을 하신다는 거죠. 실례로 저희 엄마가 83이에요. 근데 매일 1시간씩 공원을 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걷는 모습이 쉽게 말하면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5층 되시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올라서 이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2층, 3층을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못하지만 더더군다나 근력 운동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더군다나 단백질 섭취 상태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그럼 근감소증과 질병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근감소증에 대해서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0개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가 힘들다. 수박 한 통을 쇼핑카트에 담기 힘들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가 벅차다. 앉았자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된다. 눈꺼풀이 처진 느낌이 든다.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최근에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든다.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물렁해진 느낌이 든다.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 중립 주차된 차를 혼자 밀기 힘들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3개에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보류 상태가 된 거죠. 저도 이제 50대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거 중립 주차된 차는 진짜 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먹을 때 물을 먹다가도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간혹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옆에 있는 사진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를 15초 안에 5회 이상 하는지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근감소증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노년기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근육은 30대에 정점을 이루고요. 1%씩 감소를 해서 결국 80대가 되면은 30대 약 50%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감소증이 되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고 장기 요양도 필요하고 걷기도 힘들고 뭐 이제 낙성골절이 되고 각종 질병이 걸리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질환으로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간소증을 막아야지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40대 이후부터는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70대 되면은, 여러분이 근육량이 30대에 비해서 30%나 적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대가 되면 50%나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질병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운동도 필요하고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자, 몸에 단백질이 있어야 그 단백질에 의해서 내 모든 몸이 운동했을 때 근육으로 바뀐다는 거죠. 뭐 재료가 있어야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데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에 속하죠. 그래서 단백질은 신체 내 거의 모든 조직, 세조직, 세포 구성을 이루고요. 성장, 유지, 재생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후자 영양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근육, 내장, 뼈, 피부 등 모든 조직을 형성하고 항체 성분이 돼서 체내 이제 면역 기능에 관여해서 체내 수분 평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자, 보니까 여자분들은 30세에서 75세 이상까지는 55g, 보통 평균적으로 55g 섭취하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70g에서 65g, 60g 정도 이렇게 해서 나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내 체중에 곱하기 그냥 1g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고기 먹는다? 아니면 두부 많이 먹는다? 콩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식사를 가지고 섭취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또 이제 심혈관 쪽으로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도 어떤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70% 정도는 수분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래서 단백질이 더 필요한 그런 영양소이다. 자, 근데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실 때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단백질이요,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축적이 돼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죠. 지방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축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지방이 쌓이게 돼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백질은 쓰고 남는 것들은 축적이 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내가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식물성을 같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분명히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기엔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만 좋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 부분만 찾으시는데요. 분명히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같이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하고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손실하는 데 있어서도 방지가 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하고 같이 섭취를 해야지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단백질 섭취하실 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근육이요, 혈당 조절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당을 섭취를 하잖아요. 당의 50%는 근육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근육 안에 잘 저장을 해서 당을 이용할 때 잘 이용을 하면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당을 저장할 창구가 커져요. 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근육 있죠. 허벅지, 엉덩이, 이런 근육들 여러분이 잘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바디 체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바디 체인지를 깔고 앉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근육을 키우셔야 되고, 자, 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허벅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셔서 뱃살은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허벅지는 가늘어서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걷는 거 보면 불안불안해요. 다리가 걷는 게 힘이 없으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가 튼튼해야 되고 엉덩이 근육이 많이 붙어야지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과 근력 운동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학술지에 보면요, 근육량과 당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은 14% 감소하고 당뇨병 유병률은 23% 감소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반인과 당뇨병 환자의 근 감소율 유병률을 보면요, 일반인보다 당뇨병 환자가 근력이 떨어지는 그 양이 2.3배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당뇨와 고혈압에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 감소증이 있는 성인의 근육량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은 2.7배, 당뇨병은 3.9배가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자, 대사질환에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가능성이 8.28배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동물성 단백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물성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이제 드시는 것들 있죠? 닭가슴살,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우유, 치즈.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지방 함량이 많아져서 과도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심혈관계 쪽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쇠고기를 먹더라도요, 우리가 왜 툭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막 입에서 살살 녹는다 라고 하지만 이게 저희한테는 안 좋습니다. 지방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등급 정도, 3등급은 조금 더 맛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너무 지방이 많은 거는 좀 자제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닭가슴살을 많이 선호한 겁니다. 지방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계란, 그리고 이제 우유, 치즈, 생선 꼭 드셔야 되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조금씩 잘 챙겨 드시고 같이 또 챙겨 드셔야 될 게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거죠. 콩, 견과류, 두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퀴노아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많고요. 지방 함량이 낮아서 칼로리가 낮죠. 대신 포만감은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의 이제 예방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좋고, 대신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단백질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내의 흡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흡수가 돼야 내 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PDCAA라는 이 수치가 체내의 단백질 흡수율이 높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질을 평가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1이 가장 높은 점수로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이 가장 높은 점수고 그 이하는 1보다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FDA나 이제 UNWH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순위를 보시면 계란, 그 다음에 이제 우유, 그 다음에 대두 역시 최고점 1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대두의 단백질 품질이 우유나 계란, 대두의 단백질 우유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고기는 그보다 낮은 0.92점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보다 대두가 체내 흡수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적은 양이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높은 소화 흡수율, 체내 흡수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방이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이제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필수 아미노산이 적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서로 호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도 드셔야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우유 같은 거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그 우유만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유당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지구에도 좋은 착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노년기에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시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운동 잘 하시고요. 우리가 매일 강조하죠. 하루에 물 1리터 마시기. 저희는 2리터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본인의 이제 그 신체에 따라서 물 1리터 이상은 충분히 마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등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시는데 식사와 같이 식사에서 부족한 그래서 단백질 건강기능 식품을 같이 섭취하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감소증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꾸준하게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너무 기다렸던 그래서 제너럴베이스 프로틴 포뮬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분리되는 단백질이 아까 말씀 PDCAA에서 1점 최고점을 받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편합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단백은요, 콩에서 기름을 추출을 하고 남은 부분을 이제 탈지되드라고 하고 이 성분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 및 다른 성분 다 제거하고 단백질만 남긴 우리가 이제 품질이 좋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프로틴이라고 나온 우리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있죠? 대부분이 다 분리돼도 단백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동물성 단백질을 넣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우유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유에 유청을 활용한 농축 유청 단백이 있고요. 분리 유청 단백이 있고, 또 유청과 카제인을 활용한 농축 우유 단백과 분리 우유 단백, 이렇게 4가지를 넣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넣어도 좋을 텐데. 다 장단점을 다 어우러서 지금 단백질 4가지를 넣었고요. 특히 분리 유청 단백 같은 경우에는요. 우에 이제 농축 유청 단백을 한 번 더 농축을 해서 이제
뭐 지방뿐이 아니라 이제 유당을 모두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순도가 90% 이상이고요. 이 분리유청 단백이 단백질을 근육을 만드는데 많이 알려진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근력 손실을 예방을 하는 단백질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14g의 이 한 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14g은 일일 섭취 권장량의 25%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4g을 섭취를 하려고 한다면 우유는 한 2팩 정도 드시면 됩니다. 고등 한 12g 드시면 되고, 닭가슴살 60g, 두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통 300g 팔잖아요. 그거 반은 드셔야 되고요. 계란 2알 이렇게 드시면 14g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품으로도 같이 섭취를 하시고요. 이 식품 안에 단백질이 내 안에 제대로 흡수가 되느냐,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품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한 포 안에는 그럼 단백질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식이섬유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죠. 탄수화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했을 때 단백질만 또 섭취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식이섬유를 같이 함유함으로써 배변 활동 촉진할 수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없애면서 이제 나트륨 배출을 같이 돕거나 혈압 상승을 막는데 같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한 포가요, 이제 충분한 한 끼 식사로서 다 드실 수가 있거든요. 대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식으로 한 끼 식사했을 때는 7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한 포는 150kcal 안 됩니다. 훨씬 칼로리가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이거 그냥 한 포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시기가 너무 가벼운 거죠.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이 한 포를 같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식간에 먹거든요. 아침, 점심 사이에, 점심, 저녁 사이에 드시기에도 너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부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유산균은 17종. 거기에 초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유는 아시죠?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나오는 그런 아주 진한 젖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초유 먹으려고 열심히 바로 애 낳자마자 먹이잖아요.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거기에 면역 글로빈지와 락토페린, 성장인자, 비타민들이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초유 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요즘 많이 나와야죠. 그래서 초유만 따로 먹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거죠. 자, 거기에 효소, 뭐 서리태는 너무 유명한 거고요. 아카시아 식기섬유, 자, 파파인,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효소예요. 단백질을 잘게 부수고 이제 효소로서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9종의 필수 아미노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아시죠?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식품으로 섭취하기도 쉽지 않은 그 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BCAA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 이소신, 발린 같은 경우에는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뭐 크랜베리, 레드비트, 그 다음에 석류,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주자인 석류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27종 과일 야채 혼합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17종 곡물 혼합 분말, 자, 씹는 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놀라, 자, 아보카도. 우리가 이제 제너럴 치 때문에 너무 텔로미어 때문에 친숙한 그런 과일이죠. 아보카도, 추출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총 다 합치면 96가지. 이걸 자랑하셔야 돼요. 어디 96가지 들어간 제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회사는 단백질량만 엄청 많이 높여놨어. 근데 그 부원료는 별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꼭 어필을 해서 전달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드셔보셨죠? 기존에 우리 프로도 저는 먹을만 했거든요. 뭐 딸기맛 약간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프로도 먹기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를 먹으면서요, 이게 이제 씹기만 하면, 이렇게 씹으면 더 이런 뭘 먹는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물도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프로를 씹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씹히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뭐 콘프레이크 이런 거 할 때 그래놀라로 요즘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래놀라가 좋은 게 뭐냐면, 근데 실제 실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과일 아니면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꿀하고 뭐 이런 시럽들을 섞어가지고 살짝 구워요. 그럼 그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놀라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시기엔 조금 약간 허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채웠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씹는 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져서 건져내서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살짝 뜨잖아요. 근데 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치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저희한테 너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저희 제품 중에 특징이 하나입니다. 자, 저희는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산균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 식이섬유고요. 스테비아 아시죠? 우리가 게르마닌 커피에 이 스테비아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단맛을 내는, 그래서 설탕 대신 설탕 대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프로틴 포뮬러는요, 고함량 단백질 14g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로 충분하지만 살찔 염려 없고요. 자, 종류로는 17가지지만 실제로 가지수를 따지면 96가지 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자, 남녀노소 좋아하는 고소한 곡물 맛. 근데 이제 곡물 맛보다는요, 이게 고구마 향도 좀 나고요. 약간 이렇게 크림 향, 그 다음에 아몬드 향이 여러 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마시면 꼭 라떼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곡물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곡물 라떼 먹는 그런 기분으로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씹는 즐거움 그래놀라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파우치 형태로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그 프로 이렇게 덜어서 다니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요약해보면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서 딱 가져온 원료를 싹 가져왔는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뭐 아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외에 뭐 또 이제 뭐가 없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원료를 가지고 저희 제품만 봐도 너무 훌륭한데 그런 맛이 있어요. 다른 제품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거. 또 그런 맛이 있죠. 그래, 정말 좋구나.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해야죠. 이게 정말 좋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른 회사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뭐, 쉐이크 하면 이 회사 딱 떠오릅니다. H사. 그 다음에 P사 걸 갖고 왔고요. 베트남에서 너무 유명한 또 이제 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명한, 많이, 실제 소비자들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제품들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더니, 자, 우리가 일일 섭취량 양을 따져서 봤을 때도 35g이나 됩니다. 25g, 32g, 16g. 그래서 가볍게 먹었는데 든든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잔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요, 물을 18ml 넣었습니다.
물 양을 조금 줄였어요. 조금 진하게 먹고 싶어서. 그런데도 든든합니다. 그거 한 잔 마셨거든요, 오늘. 커피도 아직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을 봤더니 단백질이 14g 들어있고요. 다른 데는 9g, 12g, 2.6g. 자, 근데 이제 아까 단백질을 어느 회사는 우리는 이만큼 막 20g 넣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넣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요, 식물성 단백질만 넣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4가지, 총 5가지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곡물맛, 이제 여러 가지 맛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곡물맛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으로 바뀌었고요. 휴대가 편하게 저희는 파우치, 아직 여기는 불맛, 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놀라가 함유되어 있는 프로틴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프로틴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 설탕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사 제품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또 사진을 조금 덜 가렸네요. 아까는 다 흑백으로 가렸는데. 자, 단백질 종류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5가지 단백질,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넣었고요.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유산균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17종 유산균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 3종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이렇게 다양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까지, 곡물 발효 효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자, 효소 없죠. 다른 데는. 그리고 초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유 분말이 들어가 있는 저희 제품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파인 브로멜란이 있어요. 이제 이게 단백질을 먹었는데 막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파페인과 브로멜라인은 이렇게 단백질을 잘게 쪼개고 효소로서 역할도 많이 하지만 항산화 작용도 하고 뭐 염증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이게 효소기 때문에 여러분 드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9종의 필수 아미노산 다른 데 없습니다. 저희 들어가 있습니다. 17종 곡물 효나 없습니다.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놀라 없습니다. 저희는 씹는 재미까지, 씹는 맛까지 있는 그래놀라 들어가 있고요. 과일 야채가 7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크랜베리, 레드비트, 석류, 아보카도, 추무까지 해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것까지 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저희 함유되어 있고요. 미네랄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총 96가지 부원료가 들어간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걸 어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 근데 난 단백질을 조금 더 채우고 싶은데 그럼 2포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포, 왜 물을 양을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좀 진하게 먹고 싶어서. 그러면 뭐 한 350ml 아니면 400ml 이렇게 물을 해서 2포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40대 이후만 되면요 무조건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거 하나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고 효소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보고 싶다, 유산균을 먹어서 조금 체내 흡수를 더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추가해서 같이 넣어서 흔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좀 소화가 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흡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합효소 같이 넣어서 흔들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섭취 방법 너무 쉽죠. 그냥 물 붓고요. 프로틴 넣고요. 몇 번 흔들면 됩니다. 잘 섞입니다. 그 전에 약간 프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뭉치고 막 이런 게 솔직히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뭉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흔들어 드시면 되고요. 찬물에 드시면 가볍게 우유나 두유랑 섞으시면 조금 더 풍부한 이렇게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 지페스타에 그 두유 있잖아요. 그 두유가 너무 진해요. 제가 어저께 먹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두유는 190ml거든요.
거기다 조금 물을 더 섞으셔야 돼요. 섞으셔서 이걸 섞으면 진짜 마치 더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이고 더 고소한 맛을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유랑 섞어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트 섞어 먹어도 좋고요. 우유를 넣어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먹어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떼 같아요. 그냥 휘핑크림 얹어가지고 진짜 라떼처럼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드셔야 돼요. 그냥 이런 분들 추천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권해주셔야 될 분들은 성장, 면역 기능이 필요한 어린이, 단백질 보충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분명히 먹어야 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운동도 제대로 못할 텐데 단백질 식품이라도 제대로 채울 수 있게 해주셔야 되니까 수험생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차려놓고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십니다. 근데 아침 식사 잘 드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적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권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자, 운동 후에 단백질을 보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육 만들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시고요. 부모님들 당연히 권해주셔야죠. 육아를 안 도와주셔도 드시라고 권해드려야 됩니다. 육아를 도와주신 분들은 용돈 주시고 생활비 드려야겠네요. 그죠? 그런 분들 건강. 그 다음에 단백질 부족. 다 단백질 부족입니다. 부모님들 잘 챙겨 드시게 권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식사 대용 아니면은 중간에 외출해서 점심 드시기 애매할 때 있거든요.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휴대하시기 너무 좋으니까 점심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끼 다이어트로 식품으로 식사로 대체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한 끼 이제 부족한 단백질 보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식사하고 바로 그냥 음료 먹듯이 한 컵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단백질 보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감소증 오래되시는 분들 40대 이후면 다 마찬가지고요.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무조건 드시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영양섭취 필요한 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6가지 분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요. 영양 보충 필요한 성장기 청소년,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지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식사로 대체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근육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에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해서 차에서 너무 간편하죠. 포로 돼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운동 전후 야식, 너무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한 잔 드시면 배고픔 사라질 거예요. 야식 대신 이런 헬스장에서 운동 후에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필수인데 이제 운동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시고요. 적당히 근력 운동 하셔서 근육을 증가를 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있는 액티비티 S 프로와 차이점은 일일 섭취량 35g을 증량했고요. 식이섬유, 유산균, 효소, 초유 등 업그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맛, 아까 우리 딸기 맛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즉각적으로 이거를 권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약간 아몬드 향도 나고요. 고구마 향도 나고요. 그 다음에 약간 크림 향도 나고요. 그냥 일반적인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많이 저희 아들이 하는 말, 많이 익숙한 맛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 또 좋은 거는 휴대하기 편한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BCAA가 함유되어 있나요?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9종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류신, 이소류신, 발효린에 해당되는 BCAA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만들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죠. 칼로리는 아까 말씀드린 한 포에 120 칼로리고요.
그 우유가 섭취 시에는 우유 칼로리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는 가미를 하시고요. 우유 칼로리도 싫다, 들어오는 게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로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백질은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근육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운동 후에 한 잔씩 드시면 좋고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됩니다.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한 단백질 양을 섭취를 하셔서 내 몸의 효소 생성과 면역력 유지,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근력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못 드셔보신 분들은 빨리 드셔보세요. 그리고 드셔야 됩니다. 드셔서 우리 식생활에서 채우기 힘든 이런 단백질을 단 한 포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96가지 보온료가 들어가 있는 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자마자 한 포 먹었는데 200ml 물로 타 먹었거든요. 네, 너무 가벼워요. 맛이 뭔가 이렇게 막 무거워서 이거 조금 그럴까 싶었는데 가볍게 드실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180ml로 물을 먹었더니 약간 진하면서도 라떼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은 여러분의 취향에 좀 맞게끔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따가는 한번 물량을 좀 늘려서 2포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제가 두유까지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유가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두유로 타서 먹거든요. 기존에 우리 프로도. 그래서 두유로 한번 여러분 드셔보시고, 우유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은 우유로 해서 이렇게 맛있는 맛을 본인이 찾아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얼었을 거예요. 눈 온 지역도 있고 하니까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건강한 하루, 그 다음에 건강한 일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